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조 심리 상담 실무 공부하는데 먼저 우리 사례 공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네, 사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례는 음, 직장을 직장을 옮겨도 좋을지, 직장 옮겨도 좋을지, 직장 옮겨도 좋을지 하고 전화 상담이 온 겁니다. 24년 7월 17일, 조금 한 달 좀 되었습니다. 63세인데 예, 직장을 옮겨도 예. 좋으냐고. 63세, 직장을 대단한 거 갖고 있나 봐요. 아니야. 대단한 직장은 아니고, 어, 나이가 들어서 직장 옮기는데 무슨 대단한 직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장을 옮기려면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 나이에 옮기는 거 아니야. 음, 조금 더 공부하다가 보고요. 일단 이분은 현재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 직장 다니는 뭐 알바 개념이죠. 근데 집이 그 가까이에 있는 집에서 어떤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말하자면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가 봐. 자기가 다니는 곳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좀 짜증을 내는가 봐. 그래서 네, 옮겨야 돼. 요즘 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는 곳이 좀 멀어 집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안 들어. 근데 그래도 좀 옮겨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뭐 일상적인 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도 요즘 많습니다. 요즘 하도 사업이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 금년 들어와서 정말로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24년 7월 17일을 어, 5주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24년은 갑진년, 네. 그 다음에 7월 달이 그날이 아직까지 6월 달로 돼 있거든요. 음력으로 12월. 그 당일 날짜는 이모일, 이모, 갑진, 신미, 이모일. 그 다음에 시는 오후 한 9시 43분이니까 대개 요때는 술시나 이제 해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오주에서는 정시를 기준하잖아요. 그래서 9시 되면 해시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9시 넘으면 해시로 잡았기 때문에 해시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주는 임진 분이 되고 신의 시 임진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직장 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직장 문제는 대개 보면 어, 내가 생계형 직장은 정인이 보통 많이 나와요. 생계형 정인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 내가 다니는 직장 그래도 계속해서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이렇게 한 하루 7시간씩 계속 근무하는 이런 시스템 나온 거는 정관 또는 정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요건 FM대로 딱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자, 최근에 야, 정인 직장 문제 내가 먹고 사는 어떤 생계 문제와 관련된 직장 문제예요. 월지는 정관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월지는 직업공이니까 바로 정관 그러니까 뭐냐면 일과 관련된 문제였구나 생계와 관계된 문제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와 관계되는 나와 관계되는 거 볼 때는 오화는 정제니까 그래서 오와 미는 합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동관계자는 돈이 있으면 왜 직장 다니겠어요? 그죠? 돈이 없으니 직장 다니지. 그 나이 23세 되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직장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음, 전문 직장이 아니고. 자, 이 정도를 가지고 볼 때, 음, 이분이 이 금년, 갑진년에는 어떤 해냐면, 갑진년은, 임으로 볼 때는 갑진은 시신이 당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그것이 생계형이었다. 생계형 직장 관계.
뭐 전문의 직장이 아니고. 자, 진토는 뭔가 하면 님과의 관계에서 편관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새로운 일을 찾고 직장을 구하는 데 대해서 늘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거는 보면 요거는 밑에가 조금 지울게요. 요거는 설명이 좀 잘 되면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지우기. 자, 그래서 이 현재 주어진 거 가지고 미래를 봤더니 미래는 미래도 역시 정인이 떴고 생계형 관계단 말이야. 근데 해가 떴잖아요. 해가 떴으니까 해는 비견성이야, 비견성. 비견하고 또 본에도 보면 비견이 떴잖아요. 이렇게 비견이 많이 뜨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견이 많이 뜨면은 독립의 무상이라고. 독립. 독립분리라고. 물상이 딱 뜨기 때문에, 옮겨도 또 옮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옮겨도 또 옮기겠구나. 그런 물상이 떴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지금 당장 옮기고 싶다는데, 이 설명을 했어요. 일단은 현재 있는 곳에서 매일 출근하기가 마음이 부담스럽대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참고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요새 고기 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썰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예전에는 잘 팔리고 그러니까 막 좀 요즘은 잘 안 팔리는 거야. 아니, 어, 비싼 고기 사 먹기 힘들어. 그러니까 비싼 고기 사기 힘들지 또 더구나.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계속 놀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들어간 점주가 막 그렇죠. 정말 경비들이 그냥 아깝지. 힘들어서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 눈치 보여서 문 닫는다는 거예요. 얘기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그 행위 그런 걸 한 10년 정도 계속 쭉 거리를 해왔는가 봐. 고기를 잘 따듬는가 봐. 그러니까 그와 관계되는 또 찾아보니까 집하고 좀 먼데 거기는 또 장사가 잘 된대요. 그것도. 장사 내가 여러 명이 뭐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나갔다고 한 사람이 내가 이거 쉬는데 너가 좀 와서 해줄래? 이런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이 또 뭐 너무 멀어. 다니니까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러한 얘기를 자 나누면서 그래도 현재 스트레스 받는 건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다녀보십시오 하고 이제 권유를 했죠. 근데 물상을 봤을 때는 가도 오래 못 다닐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그 사람 그 잘 아시는 분인데 내가 그런 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응, 지금 시하고 분하고 진의 응. 원진이라 그렇죠. 미래가 그렇죠. 가깝지. 진의 원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까지 얘기하면서 내가 그 지금 현재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루도 못 다겠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냥 계속 다니십시오. 그래 알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경우에는 그 직장 옮긴 것도 괜찮겠어요 하고 뭐 특별하게 또 뭐 어려운 점은 없으니까 했더니 어쨌든 진의 원진도 생겼고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 오하고 진하고 사이는요. 진사오 격각이잖아요. 네. 격각살이 이렇게 이제 일과 분이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내가 원래 생각하는 바대로 잘 안 가는 거야. 잘 나가다가 격각은 어 다리 다치고 뭐 이런다고 온 거 아니야? 격각도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 추진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일 옮겼잖아요. 내가 이게 옮긴 일들이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음 떨어져서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를 안 문제라는 되고 얘기죠?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할 때 사주명리 공부할 때 내가 격각살은 원래 상문 조격이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이할 때는 격각살은 우리 그 경상도 말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잘 나가다 삼천 빠진다 하면 우리 부산에서 에, 그 남부선 있잖아요. 진주하고 서울 저 부산 간 이 철도가 있어요. 그 철도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쭉 가는데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잘 나가다가 삼천 빠진다. 삼천포로 잘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잘못 가다 삼천포로 빠진다. 내가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어쨌든 내가 생각한 바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격각살이에요. 상문 조개.
자, 상문살은 내가 앞으로 다가가면 내가 오미신이라면 오를 중시한 오미신 하면 신이 상문이야. 조객은 전에 여기 지금 현재 진사오니까 진이 조객이 되는 거지. 조객은 아무래도 그래서 조객과 상문이 들면 뜻대로 잘 안 되더라. 재밌는 거는 이 진토가 이모의 입장에서 볼 때 진토가 그렇죠. 오하고 진하고 사이가 조객이고 또 보십시오. 연하고도 같은 진이에요. 연도 진입니다. 네. 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올해가 조금은 내가 뜻하는 바대로 안 되고 중간에 옮기는데 또 옮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원진이니까 떨어져 있게 되어도 문제다. 그래서 괴롭 가까운 곳으로 다시 또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이런 경우 환자 자리만 있으면 가까운 데 다니는 게 낫지. 그렇죠. 근데 가까운데 이제 막 내 일자리가 없으면 이제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큰 그게 없으니까 뭐 한 번은 제가 처음 전화는 제가 옮기면 좋겠습니까 하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채 2달이 안 돼가지고 두 달. 지금 몇 달입니까? 그때가 했으니까 7월 달에 했으니까 2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 전화가 또 왔어요. 스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너무 멀어서 안 되겠습니다. 멀면 힘들거든. 매일 출퇴근하는 게.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돈을 좀 작게 줘도 뭐 제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같은 거 하시라고 했는데 전화가 아직 없는 거 보니까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아마 구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러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걸 한번 미리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제가 약속했던 이모의 딸 자, 그러면 이분은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는 어떻게 했느냐? 사주 공부도 합니다. 자, 사주는 임인생이에요. 1962년생. 12년 그리고 무신월이 편제가 글자가 좀 되네. 편제. 그다음에 태어난 날이 병술입니다. 병술. 그리고 시는 기해에 돼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다른 건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 보면 양쪽 여기는 식신이고 여기는 뭐예요? 상간이고 깔고 있는 자리는 뭐예요? 깔고 있는 게 식신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식신을 깔고 월에도 식신이고 시에도 상간이에요. 그렇게 화를 중심으로 해서 뺑 돌로. 지금요 응, 병화잖아요. 응, 인수가 식신이 아니라 인수예요. 응, 응, 년이 응, 인이 응. 식신이 아니, 아니고 아니, 인수라고. 지금 현재 병술. 아니 지금 응, 응, 병술이면은 응. 인목이면 목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목은 식신이 여기 잘못됐어. 예예 요거는 천이라. 편인. 예. 네, 그걸 잘 발견했어요. 맞고요. 자, 요 병을 중심으로 해서, 자, 기토와 무토와 술토를 보고 있습니까? 토. 토로 쌓여 있지요. 예. 그러면 이분은 생각이 어디로 많이 가 있겠어요? 남편에 가 있겠어요? 자식에 가 있겠어요? 식신이니까 음, 자식이죠. 이분은 생각이 온통 자식한테 가 있습니다. 응? 근데 병술이잖아. 그 술인데 토가 만약에 많이 쌓여 있으면은 이 전분 항상 예지만 이 토가 나한테는 좋은 작용을 해요, 나쁜 작용을 해요. 많으면은 모여도 다 좋지 않죠. 그렇지. 잘 얘기했습니다. 토가 많으면은 병화에 토가 많으면 이것은 나한테는 나쁜 작용을 하는 겁니다. 특히 월에 신금이 있잖아요. 그게 토가 전부 다 토생금 해가지고 토가 전부 다 금으로 모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금 쪽으로 많이 모이고 나중에 또 금생수 이렇게 하니까
수 쪽으로도 많이 먹여서 토가 많게 되면은 내가 이분이 자식에 대한 뭐가 많다? 애가 많다. 바로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자 사주에 식신상간이 많다. 사주에 뺑돌을 쌓았다.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흉신이다. 흉신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자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다. 심지어 잘못하면 네. 내가 병술로 가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기가 먼저 나를 갖다 먼저 내보다도 먼저 떠날 수 있다는 것이. 그걸 예, 그거는 식신상관이 많으면 많은 건데 남편을 치는 게 아니라 아, 애들 스스로가 다 그렇지. 나간다 그래? 거기다가 정축이나 아는 자리에 백호를 깔을 경우에 정축이나 병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깔면은 자기가 먼저 가거나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뭐 유산을 한다든지 유산을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병술 같은 경우는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러고 그러면 이분은 토가 이래 많잖아요. 토가 많으면 나한테 도대체 누가 나한테는 도움될까 그러면은 토가 많으니까 어? 이 토를 갖다가 그걸 하는 목이 필요해요. 뭐, 그렇죠. 잇목, 토가 많으면은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잇목 응.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잇목이 저 연에 하나가 있죠. 그 연애가 있으면 연애가 힘이 없어. 멀어. 그리고 인이 병을 도와주려니까 옆에 자기 살 길이 바빠. 신금이 꽉 들고 막 치고 있는 거야. 인신충하니까 잇목이 나를 돕지 못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개운해서. 이걸 보면 뭐라냐면, 자, 잇목은 뭐예요? 잇목은 나한테는 편인이니까, 이건 이제 조상님을 본다면은, 편제가 나를 맡고 있잖아. 그래. 편제라 하는 것은, 이제 이분으로 볼 때에는 나와의 관계에서는 육친을 보면 아버지죠. 아버지 같은. 아버지 쪽에 있는 이분들이 나를 갖다가 편인 같은 경우는 나의 엄마 계통, 엄마. 편인은 우리 육친론에서는 인성은 어머니 쪽이 많아요. 바로 다른 어머니 쪽이 많고, 편제는 금은 편제는 아버지 쪽이 많은데 인신 중했다 이 말은 어머니 쪽하고 아버지 쪽하고 상당한 이런 충돌이 있다. 실제 아버지와 엄마가 많이 싸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이분한테는 뭐냐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어머니. 그쵸? 편인 어머니인데 편이나 정의는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좀 멀리 있고 중간에서 신금이 중간에서 방해라고 합니다. 어떤 천간 지지에서 다가 못 달게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이거는 신약에다가 특히 식신이 많으면 용신이 뭐가 됩니까? 식신이 많으면 용신이 인수. 인수. 그렇죠. 인성이 되잖아요. 그럼 인성이 되는데 인성이 너무 멀리 있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용신은 내가 정의라기를 늘 얘기를 할 때 용신은 사회적 역량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회적 역량인데 이 역량이 없단 말이야. 근데 힘이 없어. 그렇게 날 나무집 일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또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남편이 임인데 임성이 남편인데 남편이 있기는 있으나 내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뭐 내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있어서 도움이 되려 그러면 이 용신이 튼튼해가지고 용신이 일간 가까이 탁 있으면은 가까이 있으면은 수가 오면 수생목 목생화를 해가지고 관이 인성을 생해서 내가 도움이 되련만 이 인성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연지에가 있으니까 제일 떨어져 있죠. 없는 건 아니지. 있는 거 떨어져 있는데 힘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술토 속에 뭐가 들었냐면 정화가 들었어요. 술도 속에 안녕 정화가 그래도 안전 자리에 조금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것도 하나의 또 자식은 자식이야. 그게 한 자식은 떠났지만 한 자식은 내가 그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주를 다시 보면 여러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그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운을 보게 되면 이분이 나이가 지금이 3대 63살인데 예? 신축 때. 예, 신축 대운에 와 있고 지금 신축 대운에 와 있으니까 병하고 신금이 병신 합수가 되지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 이 대운에는 힘들고 힘든다. 한 5년 동안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이분이 임대운 작년까지는 이미 53세 이 전후로 했을 때 매우 힘들었어요. 이분한테. 임일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그리고 인이 때 편인을 도와줘가지고 그때 내가 필요한 게 좀 강해진 게 아니고요. 임이 임 때문에. 임대운 인 말고 인은 좋은데 임 위에 수임이잖아요. 수 예, 임수운 요 임수운에서 뜨는 그때 힘들. 여기 이제 나한테 힘드는 운이에요. 요때가 이제 말하자면 나의 그 참 자식이 하나 먼저 갔어요. 이렇게 뭐로 갔느냐 하면 물에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수가 나한테는 상당한 나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아기가 먼저 이제 물에 가게 된 겁니다. 정말로 이 경우 보면은 자식이 어려워야 되고 자식이 간 이유가 이렇게 수작용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실제 그 익사했거든요. 뇌물에서. 그런 관계로 대해서 병술이라는 게 참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주를 다시 보면 신유술이잖아요. 신유술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신유술이 임금이 이제 격각 조객 같은 살이 걸리가 있고 그다음에 인과의 관계에서는 인신충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이 사주가 좀 그리고 술하고 자는 사이에는요. 술해 응? 술해가 이렇게 이제 그 술해 이렇게 전문살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천도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보면 전문이 듣다 말은 이런 분들이 보면 원래가 약간 병술 이런 사람들이 뭐가 좀 촉이 있잖아요. 촉이 좀 발달해가지고 좀 이렇게 남들 봐주고 이런 걸 조금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데 일반 일을 하게 되면 막 굉장히 우환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도 많이 아프고 막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늘 머릿속에는 지금 아들이 둘이었는데 한 아들 작은 아들이 먼저 가고 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온갖 힘을 거기다 다 쏟고 있어요. 네? 아이한테 온갖 자기 정성을 다 쏟고 있는 아, 거야. 또 어떻게 될까 또 봐.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늘 걱정이 돼서 늘 이제 기도를 올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도 막 아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결혼해 장가 들어가지고 며느리하고 사는데 너무 이제 자식한테 애정하다 보니까 며느리하고 사이가 그게 많이 좋지는 않은가 봐. 우리 아들이 좋다 보면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며느리 좋아한다면 자기 좋아한다면 내가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서도 많이 서운해요. 그러더라고 가끔. 요즘 애가 가더니 장가를 가더니 내한테 찾아오지도 않고요. 전화도 잘 안 오고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봐서 역시 이분이 뭐에 자식을 매우 사랑하지만 그 자식이 내한테는 좋은, 좋은 작용을 하지 못한다. 그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빨리 그냥 자식은 자기 부인하고 그 며느리가 잘 살아라 하고 나는 내대로 빨리 뭘 해야 돼요. 내 삶을 구축해야 돼. 이 사람이 내 삶을 구축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내 삶을 구축하는 삶을 가야 되는데 63세 이후로 벌써 신축의 경자로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임묘진 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신약해가지고 신약에서 신약에서 뭐 자기 주체로 뭘 할 수가 힘들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한테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음,
또 추운이 또 오네요. 신축을 할 때. 다만 내년부터 내년부터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내년에 을사 병호정미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는 화운이 내한테 필요한 화운이 오니까 괜찮고 또 이 신약 사주는요. 신강 사주 달라가지고 신약 사주는 그 세운이 작용을 해요. 신강한 사람들은 대운이 작용을 하는데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신약사주는 어차피 대우는 정지된 거고 음, 세우는 그에 영향이 음, 큰 거니까 음. 세분이 더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 이제 돌아오는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는 화운이 오거든요. 을사. 응. 사오민이 그때는 참아. 괜찮다는 것이. 그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좋다 이렇게 보면 몇 되겠습니다. 개월 안 남았으니까 잘 참고라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죠.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제 대신에 우리가 그 가졌던 이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기장술에 나타나는 그 5로부터 오미 신유술해 자축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 기장술에 5가 현재 5일에 상담을 했는데 여기 나의 사주를 봤더니 인목에 해결신이 있어요. 그쵸? 인목에 해결. 신금은 편제는 사살, 되게 힘들고 술토는 날아가고 비거가 되고 해도 공방이 되고 다 안 좋아요. 오직 연애 편인에만 인이 있다. 이런 걸 봐서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를 하냐면 이분이 아, 신을 충의하니까 예, 예. 해결이다. 그래서 이 가장 이 해결될 수 있는 이 인을 봤을 때 뭘로 봐야 되냐면 해결의 신이 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은 편인에 소속하고 편인은 기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도를 좀 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자기 스스로 좀 하면 좋겠다. 지금은 늘 뭐 기도를 해도 절에다가 맡기고 잘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끝을 내지만 그런 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래도 자기 기도를 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근데 생전에 기도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항상 스님 잘 부탁합니다 하고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하고 자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조금 근데 자기 기도를 집에서는 기도 안 되고 응? 저는 이렇게 산에 가서 걸을 땐 기도가 되더라고요. 혼자 걸어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분은 되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열심히 살아요. 엄청 열심히 살아요. 그 나이에 하루도 안 쉬고 일로 해. 그런 분인데 좀 자, 아, 세운의 신약 사주는 세운이 많이 작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갑진년은 앞에 신자가 붙어서 신자진에서 올해는 내한테 조금 약한 어려운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주와 사주를 갖다 연결시켜 가지고 한번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보면 오주는 사주와 연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끝내고 이어서 책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공유 중지를 하고 새로운 공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자, 모처럼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쭉을 보면 지난번 1학기 때 좀 아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 1학기 때 페이지가 60, 맞죠? 64쪽, 64페이지 보십시오. 64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64. 책 교과서 64페이지 64페이지. 자, 책 찾았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내 책하고 이 좀 잘못됐나? 64페이지가 예? 연애사평 연애자평 우이.
음, 이거 이거 맞죠? 연사평. 내가 좀 건드려가지고 좀 이게 잘못되어 있네. 자, 아무튼, 네, 보겠습니다. 연회사평 논질병 그 밑에 보면, 무자 이렇게 나오나? 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회사평 그 나와 있는 64페이지에 4번 수명은 토로 본다는 걸 토를 보라. 토가 왕한 계절에 출생한 자는 토가 많은 경우에 지금 사주로 보면요 밑에 개미, 인술, 병술, 무술 온통 병화 주변에 토가 막 찼지요. 오늘 우리 마침 사주를 봐한 게 병술 일주일까지 사례를 봤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경우는 양쪽에 임이 있고 토로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례는 토가 너무 많습니다. 토가 왕한 계절을 우리가 3, 6, 9, 10, 6이라고 하고 특히 토가 왕한 계절은 건토. 토가 건조한 술토와 미토가 아주 건토입니다. 이렇게 토가 왕하면은 질병이 무슨 질병이 많냐면 수와 관계된 질병. 즉 방광, 방광하고 여성 질병, 생식기 질병. 남자 같으면은 전립선 같은 이런 것이 안 좋습니다. 자, 이번은 보면은 갑신, 갑술, 기사, 경호, 기묘. 요것도 보면 기토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화가 많습니다. 이렇게. 화가 많고 토도 뭐 화생토, 토가 있고 또 화가 지금 하나, 둘 있고 술 있고 전체적으로 화토가 많다. 위에는 토가 엄청 많은 사주고 이거는 화토가 많다. 또 갑과 기는 합쳐면 갑기 합토가 된다.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자 기토는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기토는 소화기로 치면은 질병 우리 몸 인체로 치면 기토는 비위할 때에 비에 해당한다. 자 비에 해당하는데 비장에 해당하는데 비장이 간목을 그걸 받아. 그렇게 된 경우에는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화 기능에 이제 이걸 건강을 물었으니까 건강을 물었는데 기토 옆에 간목이 있으면은 간목의 영향으로 기토가 소화 기능의 관리가 좀 필요하다. 비너기 계통에 주의를 하고 이 사람은 또 핵심은 기사는 뭐냐면 이렇게 기토 꼬부라진 거 이렇게 꼬부라진 거 뭐라 그랬어요? 곡각. 네. 곡각살입니다. 특히 기사일주는 곡각살이 대단합니다. 네. 아래 위가 똑같습니다. 기토는 곡각살이요. 적어 놓을게요. 기토 곡각. 기사는 곡각살. 곡각살이 뭐냐면 아픈 데가 참 많아요. 언제시 아파요. 그래서 특히 기사일주가 있는 분들은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쪽이 안 아프면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면 그 정신적인 어떤 것도 많이 오고 많이 아픕니다. 그런 이유가 약간 정신적인 문제까지 달고 사기 때문에 곡각살이 양쪽 갖고 있어서 특히 기사일주를 우리가 뭐냐면 병주문이다. 병을 달고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병에 관련된 걸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자식이 없는 게 무자. 적천수에 보면 무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 면 화염조토, 화토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불이 이글거리고 사주 사주에 이제 말하자면 명이 사주 명이 그렇다는 거죠. 사주 명조가 화토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메마르면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 메마르면 자식이 잘 안 생겨요. 또 토가 너무 습하고 금이 또 너무 많아도 아들 봐. 토가 있는데 금이 너무 많으면은 돌밭이 많단 말이에요. 토가 돌밭이 돼버려요. 그러면 A가 금이 너무 많아도 아이가 없다. 또 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가 너무 많으면 목이 붕붕붕 떠요. 그래도
구멍이 돼가지고 예, 생명이 넘칩니다. 목이 너무 또 물이 많아도 뿌리가 썩습니다. 자, 네 번째, 금이 차고 수가 얼어도 아들이 없다. 금수가 너무 많으면은 냉하지요. 하루 한냉합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잘 살 수가 없어요. 또 다섯 번째, 재성과 간성이 태양에도 아들이 없다. 이런 것도 요거는 이제 앞부에 거는 오행을 가지고 봐온 거고, 밑에는 재성과 관성이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재성이 너무 많으면 여다사도에 재성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다사 재성이 많으면은 재성이 식상을 다 힘을 뽑아버리잖아요. 뽑아버리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재성이 너무 많으면 아기가 생기기 어렵고, 남자의 경우에는 또 재성이 너무 많으면은, 남자의 경우에 재성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으면은 저절로 뭐 재성이 관을 너무 많이 미기니까 자식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으면은. 관성이 태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관성이 태양하면은 식상이 관성을 대적을 못해. 그 자식이 관성을 이기지 못해. 말해서 그래도 힘들고. 어쨌든 재성이나 관성에 태양해도 아들이 없다. 이 옛날 고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인성이 너무 가득하거나 식상이 가득해도 아들이 있다. 그건 참고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삶과 죽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병술, 정유, 개축, 개해, 병진. 자, 개축 일주임을 우리가 이제 잘 눈여겨보고, 자, 연애도 병술이라는 뜻이에요. 병술이 뭡니까? 백고살. 이래도 개축, 백고살.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금수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하게 강합니다. 이게 금수가 엄청 강합니다. 해자축 때도 될 수 있고, 여기는 신유술도 되고, 뭐 전체를 보면 수와 금이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금수가 강하게 보이는 이 오주네요. 오주를 보게 되면 금수가 생강할 때 너무 생하면은 수가 너무 힘이 많으면 뭘 그걸 할까요? 바로 재성을 극합니다. 재성을 극하면 재성은 자기 몸에 해당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자, 이거 재밌습니다. 한쪽으로 뭔가 많으면 안 좋단 말인데, 금은 금이 죽으면은, 금을 두드리면, 넓죽하게 쭉 두드리면, 패면은, 금을 두드려가지고, 이게 죽으면 넓어지잖아요, 금은. 쇠를 두드리잖아. 활을 녹이잖아. 활이 녹이면 물처럼 퍼지듯이 이렇게 퍼져버린다고. 길게 되면 넓어진다. 목은 죽으면은 타가 재가 된다. 화는 목 속에 숨고 터에 잠긴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목 속에 숨는다 말은 불이 너무만 붙어버리면 나무 속에 불이 들어가고, 터에, 그러니까 화는 목이, 경우에 나무가 너무 많으면요, 오히려 불이 꺼져버려요. 예? 나무가 많으면 불이 꺼진단 말이야. 네. 그리고 터가 많으면 토를 덮어보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나무가 많아도 불이 꺼지고. 토다 화식. 그렇지. 목다하식이지 뭐. 목다하식. 그 다음에 토다, 화멸, 뭐 이런 식으로. 토다, 화멸. 자, 금과 목은 사절을 만나면 어렵다. 금은 경자. 경자. 경자하면 그거는 뭐라 그래요? 경자는 뭐라 그래요? 그 앉는 자리가 동주사. 앉는 자리가 12운성으로 동주사라는 거예요. 동주사, 경자. 경인은 뭐냐? 앉는 자리가 절지. 경인, 절지. 갑오도 동주사야. 앉는 자리가 뭐라고? 사지야. 갑신은 앉는 자리가 절지야. 요거는 12운성으로 보는 겁니다. 12운성으로. 갑자는 동주사. 경인은 절지. 갑오는 동주사. 갑신은 절지. 이런 식으로 금과 목은 사와 절을 만나면 더럽단 말은 힘든다는 뜻이에요.
또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은 왕하거나 화가 지나치게 약하면 죽는다. 이 맞죠? 화가 너무 많이 타도 그냥 타 죽어버리고 화가 너무 많으면 화가 꺼져 죽고 이런 식으로 목화 토금수에 관련된 고서를 우리가 보면서 뭐 할 때 오주를 보거나 아니면은 사주를 볼 때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12운성이 납니다. 고서에 보면 12운성이 사묘절의 고를 만나면 건너거나 또 합하거나 충하면 충이 되면 원신이 운에서 여기로 흘러가는 달 사망을 한다. 원신이 여기로 흘러간다 말 여기는 여러 뭐예요? 지난달에 남은 기운. 그렇죠. 이제 여기가 흘러갈 때 예를 들어서 신유 술자 술토 자 술토다 술토하면 뭐예요? 술담을 해. 그렇지. 응. 그렇게 이제 고가 딱 지나고 그때 술토 다음에 해가 딱 넘어갈 때 많이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의 수명이 겨울철에 막 춥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 해가 죽이잖아. 축에서 인으로 들어갈 때 많이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봄은 인묘진에서 여름 딱 들어갈 때 사때 돌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인사회 때 많이 여기 때 많이 생기 때 많이 돌아가시는 그거 진술충미를 무슨 지라고 하더라? 진술충미를 이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지. 원래가 계절이 바뀔 때를 우리가 이제 계절 바뀔 때 그때가 뭐냐면 병을 많이 얻어요. 병을 얻다가 계절이 바뀔 때 진수충이 있잖아요. 그때가 마지막 달에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인사에 많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히 이제 어떤 경우 그러냐 현재 병중에 있는 분들이나 나이 많은 먹고 노인들 이런 분들은 그때가 참 생지가 그때가 여기로 흘러가는 달 여기가 생지니까 생기로 흘러가는 달이 사망의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화토가 왕하고 지나치게 조율하면 혈관병 이외에 사망이다. 자 보호해주는 인성이 용신 귀신작용 시에 재성이 깨지거나 아까처럼 자 그분이 병술주였잖아 아침에 병술인주가 인목이 뭐였어요 나한테 용신이었잖아. 용신이었는데 인성이 용신이었는데 신한테 이것이 재성이 그 사람이 뭐였어 달이 신이었죠 신. 그래서 인신이 이렇게 중하게 되면 수명이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그때쯤 어떨 때 돌아가시겠나 하면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분은 목인한테는 좋잖아요. 그럼 이분은 돌아가실 때가 언제야? 16. 아니면은 그 가을철에. 가을철이나 16에 내가 좀 많이 가게 시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는 뭔가 하면 신장한 경우잖아요. 신장한 경우는 뭘 두려워한다? 충을 두려워한다. 충. 신장하면 충을 두려워하고 스님처럼 신강한 사람은 합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나는 합이 오잖아요. 그럼 합이 오게 되면 그때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꼽아보면 제 경우에는 아마 신대운이 아마 한 80대 한 후반에 이제 온단 말이야. 신유술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신대운 때 나는 이제 신강이기 때문에 금이 들어오면 나는 안 좋는데 신금이 올 대운 때 말하자면 합이 됐잖아요. 신자 겨울철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미 사람마다 그때가 되면은 자기가 어떤 안 좋을 수 있는 때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근데 뭐 꼭 그래도 죽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사주에 식상이 있는데 식상도 없고 죄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좀 한번
쉬는 시간 안 보고. 아니, 여기에 예, 식당과 예, 합의되거나 사저에 예, 식당이 없다면 예. 장기적으로 앓는 데잖아요. 그렇죠. 예, 보호해주는 인성이 재성에 깨지거나 그래서 식사, 평생 시- 병을 못 식상과 고치더라고요. 합의되거나 식상과 합의되면 또는 사주에 식상이 없다면 예, 장기적인 병을 앓고 있거나 음, 병상에 놓이는 것을 해석한다. 또는 행동이 불편하여 전문적인 간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다 고서의 옛날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오주에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음, 재성은 양명, 신체의 건강이다. 그래서 재성이 공망이 되거나 재성이 비급이 공격을 받으면 사망의 징조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신강한 사람 비급이 많잖아요. 그렇죠? 신강한 사람 비급이 많은데 또 무슨 일 왔어요? 비급으로 맞이했어. 자, 비급을 맞이했는데 그러면 재성이 그걸 받겠죠. 그러니까 재성 그거 받을 때 사망의 징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 징조가 있다. 편관이 당해있거나 편관이 바로 있거나 앉은 자리 편관이거나 예를 들어서 갑신인데 갑목 옆에 뭐가 나타나세요? 그해 경금이 달아났다. 그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자, 내가 갑신일주인데 갑신일주인데 병신이 나타났다. 골치 아프겠죠? 그러면 그 힘든단 말이에요. 앉는 자리에 편관이 있고 또 많은 편관이 날뛰는 상황에서 인성이 편관을 그렇게 되면 인성이 오면은 편관을 설계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편관이 안 오고 인성이 안 온다면은 재성만 더 온다면은 힘들겠죠. 음, 자, 편관이 엄청 사주 많아요. 많은데 인성이 사주에 없어. 근데 사주에서 운에서 인성이 오면 관성을 힘을 빼주는데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데 거꾸로 인성은 없고 사주에서 재성이 오는 거야. 그럼 제가 오면 제가 또 금을 관으로 생해주면은 그게 사망의 징조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일주가 세약한데 인성의 도움이 없고 식상으로 인해 슬기가 심하면 또 일주가 너무 세약해요. 인성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병술. 자, 병술 일주다. 근데 병술 일주인데 아까처럼 그분은 뭐가 없어요? 인목이 저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토가 또 계속해서 식상이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다. 많이 아프거나 사망의 징조가 있다. 이런 게.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신약은 뭘 두려워한다? 충을 춤을 두려워한다. 부려고 그 다음에 신강은 뭘 두려워한다? 밥을 두려. 합이나 강한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거고. 자, 이번에 갑자생 83세 보겠습니다. 병술, 정유, 개축, 개해, 명진. 자, 여기인데 이 사람은 갑자생이에요. 요거는 병술, 정유, 개축, 개, 이 병인 요거는 뭐냐면 오주고. 오주인데, 오주상인데 이 사람이 갑자생이에요. 자, 갑자생은 본계상에서 자를 붙이면 해다 축이 돼버려요. 전실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다 차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방합이 있잖아요. 해자축이면 자가 없었는데, 자가 오면 그 사주에는 자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해축, 해축. 해축이 있는데, 자가 오잖아요. 그럼 해자축이 딱 모든 게 딱 꽉 차잖아요. 꽉 차는 걸 이루어져가지고 꽉 전실됐다. 차는 걸 전실되었다. 이래 됩니다. 또 세운에서 자운을 만나면 극히 흉합니다. 술을 넘기면은 무자년 지탱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이제 갑자 병술이니까 병술 다음에 정해 무자 병술 다음에 정해죠. 병술 다음에 정해 내립니까? 병술 정해 네, 정해. 무자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자년은 지탱할 수 있다. 병술년은 넘기면 무자년 지탱할 수 있다. 네, 바로 위에 오빠네. 비급이 강하면 재성을 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 오게 되면 완전히 다 해다축에 딱 차가지고 이렇게 무자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자, 노인사주는 신강을 두려워하고 합을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위 사주에서 개축일주는 편관 위에 있고 편관은
중병을 뜻한다. 그래서 누가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자, 5주를 봤는데 개축이 떠버렸어. 개축. 일조가. 그날 어느 날이 하필이면 개축일이야. 그러면 나는 굉장히 힘든 뜻이에요. 지금 현재 몸 상태가 매우 중한 상태다. 위중한 상태다. 편간위에 있고 편간은 중병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중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중병은 현재 개축 편간을 고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설기시키든지. 금을 토를 갖다 넣어가지고 목국도를 때리는 법. 즉 식상이 와가지고 하면 그걸 무슨 그런 걸 뭐라 수술을 할 운이라 그래요. 만약에 시에 인목이 있다. 묘목이나 인목이 있다 이러면은 인목이 뭐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수술할 병이다. 수술할 병이다 이 말. 축을 물리친다. 편간을 물리치기 때문에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거꾸로 수술 안 하고 나는 방법이 있어. 약물 치료. 그거는 이 토를 금으로 통해 가지고 예, 금으로서 설기시켜서 수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요 5주에서는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을 오히려 끓여 토생금 금생수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축토는 금을 성해서 술을 돕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살기가 현재 요거는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 원령 유금이 편인인데 사주에 계해가 생존하니까 계해를 갖다가 사유축에서 금생수이 생겨준단 말이에요. 도리어 강해졌다. 아까 말한 나이 많은 사람이 너무 강하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랬잖아요. 왜?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 재성은 굉장히 약하게 때려요. 일시분해는 분해 보면 재성이 뜨는데 자 분해 있는 병화가 이 사람 태양 자기의 마지막 생명인 태양인데 태양을 개수가 위에서 가리죠. 태양을 가려버리고 진토는 또 태양을 가리죠. 그러니까 이 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이게 쌍변이면은 응, 태양이 두 개라서 응. 이거는 그거는 연에 있는 어두워지는 거여가지고 연에 있는 거니까 연과 분은 서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재성은 정화가 신령한단 말은 재성의 병화는 이제 해나 진토에 들어가면 힘이 없었잖아요. 신령한단 말이에요. 술토의 화는 묘고에 들어간다. 이 병화가 술토의 묘고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주 병진과 연주 병술은 서로서로의 진과 술은 요충한다. 요충은 떨어져서 좋아하는 겁니다. 붙여놓으면 원래 분과 연과 분 하나로 딱 보여요. 근데 합치보면 진술이 서로가 분과 연은 요충입니다. 요충으로서 떨어집니다. 자, 재성이 뿌리가 없어서 충을 맞으니 매우 흉한 조짐입니다. 또한 일간 개수가 편간 축토 위에 있어가지고 이거 뭡니까? 그 바로 백고살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진토 진토는 우리가 잘 아는 물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 결론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냐면 물 창고로 마지막에는 돌아간다는 것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암시를 해주고 있다. 원래가 분이 암시인데 이 진이 떡 떴다 이 말은 이 개수가 이 진토 속으로 이게 들어가 있구나. 물 창고 들어가 있구나. 소위 창고로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오죽의 해석에서 가장 신비한 것은 어디 있다고요? 분주 있다 그래서요. 자, 분주를 잘 살펴보면 그 뜻이 나와 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여름에 심혈관 질병을 얻게 될 것이고 여름철에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연하지 여름철 물이 그리 많으니까 여름철 되면 화가 꺼진단 말이에요. 심장이 꺼진단 말이에요.
심혈관 질병이 없게 되고 혈관 지제로 혈관과 관련된 병을 가지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자, 녹이나 귀인을 만나면 전신이 되어 흉하다 이 말이에요. 녹이나 귀인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개수니까 자를 만나면 녹이 되죠. 녹이 뭐냐면 비견을 말해요. 녹을 만나거나 해자가 이렇게 전실되면 해자 모든 것이 다 쭉 다 있으면 그리고 개축일주에는 개해는 자수가 격각살도 되고 해자 사이에 공협이 된다. 자수가 공협이랑 중간에 끼 있다 이 말이야. 만일 개수운에서 자수의 근력을 얻으면 좋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에요. 흉하다는 뜻이에요. 이 오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한데 또 개일주에서 술을 만나면 좀 나쁘다는 거죠. 근록을 얻으면 근록이라는 것은 비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년에 간지를 계곡에 넣게 되면은 전실되고 해다축 방합이 되고 전실은 이미 차해줬다는 뜻이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격각살이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글자가 있거나 또는 자가 사주에 있고 오화가 있을 때 자가 허공에서 오화를 불러와가지고 오화가 있음을 전실됐다 하는 것이다. 진도 자진반합이다. 어쨌든 모든 것이 너무 강해서 힘들어졌다 이 말. 자, 개선 질병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은 반드시 수에 화가 손상된 사람이다.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은 사주에 수가 많아가지고 화가 손상이 된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응. 수가 엄청 많은데 화가 없으니까 맨날 이 배가 아랫배가 아프다. 아랫배가 차다. 빼고 다 시려워가지고 그래요. 샵다. 신장은 북방수가 되고 심장은 남방화가 되는데 수가 상승하고 심장화가 하강하면은 물이 분리에 있게 되어 기제가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신장이 수는 위로 올라가고 수학이 심장은 되는데 아래로 화가 올라가게 되면 원래 좋아요. 그게 이게 수학이 시체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수는 위로 올라가고 하는 내려오게 네. 되면 따뜻하게 좋다는 뜻입니다. 자, 어린 신랑은 여기 나옵니다. 어린 신랑 원에서 충을 두려하고 여기 어리다는 말은 실제 어린 것도 되고 약한 거, 신약한 경우다. 자, 어린 신랑이 뭐라고? 실제 나이가 어린 사람도 되고 또 뭐야? 신약한 경우도 어린 신랑이라 표현했단 말이에요. 충을 두려하고 노인은 합을 끓여야 한다. 실제 나이 많거나 안 그러면 심각한 사람은 합을 끓이며 젊었을 때는 왕지를 만나면 기뻐하고 너네는 신왕을 만나면 운에서 끓인다. 여기 바로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위 사례에서 병은 심장에서 발병하였습니다. 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충천함으로 결국 나중에 진실되어서 자운에 큰 병이 되었습니다. 자, 바람을 피우는 징조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건 징조일 뿐이지 반드시 징조이지만 바람이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연주와 일주가 바라보고 합의되는 경우 연주와 일지가 서로 바라보고 합의되었어요. 일지와 시지가 암합하는 경우 재성이나 관살이 남편궁을 합하거나 시주에 합하고 이런 바람 피우는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그런 이혼 문제라든지 이런 애정 문제를 할 때 다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여범상 원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걸 잠깐 쉬었다가 요거 얘기는 조금 내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 하단 부분은 잠깐 쉬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조사님? 요구르트.